니켈 이가이온에 시아나이온 결합하고 있는데, 자, 시아나이온이라고 하는 센장 리간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센장 리간드가 들어오는데, 센장 리간드는 니켈 이가이온의 핵과 굉장히 정전기적인 인력이 강하고, 따라서 안쪽 전자 껍질까지 침범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들은 전자 쌍이니까 반발력 때문에 못 오지만, 여기들은 어때요? 전자가 홀 전자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시아나이온이 탁 들어오면서, 야, 너희들은 왜 독방 서? 너희들 합쳐! 이렇게 해서 이 전자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고서, 그리고 이 d 오비탈 한 개를 이 침범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중심 금속 이온이 아예 어때요? 센장 리간드가 돌아오니까 전자 이렇게 합쳐버리고 이 오비탈부터 빈 혼성 오비탈 만들어 쓰죠. d 오비탈 하나,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두 개이기 때문에 무슨 혼성 오비탈입니까? dsp2 혼성 오비탈을 만들게 돼요. 이때는요, 평면 사각형 구조로 결합하게 됩니다. 물론 p 오비탈이 이제 여기 하나 남아 있지만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이 dsp2 혼성 오비탈을 만들고 여기 어때요? 시아나이온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배위 결합하면서 이렇게 전자쌍을 채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중심 금속 이온에 약한 장 리간드가 4개 결합할 때는 일반적으로 중심 금속 이온이 sp3 혼성 오비탈 4개를 만들어서 그 리간드와 서로 오비탈 겹침을 통해서 배위 결합하는구나. 그 다음에 센장 리간드가 결합할 때는 중심 금속 이온 이 리간드와 결합할 때 이 d 오비탈부터 시작해서 dsp2 혼성 오비탈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리간드가 결합하는데 이 dsp2 혼성 오비탈이라는 것 자체가 평면 사각형 형태로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삼면체 구조 그리고 평면 사각형 구조를 이루는 거구나라고 하는 원리로 생각하십시오. 이번에는 중심 금속 이온에 리간드가 6개가 결합할 때 약한 장 리간드가 결합하면 중심 금속 원소는 sp3 T2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 쓴다고 했죠. 센장 리간드가 결합하면 중심 금속 이온은 D2 sp3 혼성 오비탈을 씁니다. 그래서 약한 장 리간드가 결합할 때는 중심 금속 원소는요, sp3 D2고 센장 리간드가 결합할 때는 D2 sp3 혼성 오비탈입니다. 여기서는 중심 금속이 코발트 이온이라는 것이 똑같아요. 몇 가지 이온입니까? 플러스 3가죠. F가 마이너스 1가 6개만큼 마이너스 6가 전체가 마이너스 3가가 되기 위해서는 코발트가 플러스 3가 상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시아나 이온 마이너스 1가 6개만큼 마이너스 6가고 전체가 마이너스 3가가 되기 위해서는 코발트가 플러스 3가죠. 코발트의 전자 배치를 우리는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었어요. 코발트는 원자 상태에서 4s 오비탈 2개, 3d 오비탈 7개인데 플러스 2가일 때는 3d 오비탈에 전자 7개 남아 있었죠. 그런데 코발트가 플러스 3가로 되면은 또 전자가 한 개 더 떨어져야 되잖아요. 따라서 3d 오비탈의 전자 몇 개입니까? 6개이죠. 자, 이렇게 코발트가 플러스 3가에서 3d 오비탈의 전자수가 6개인데 이 원자 상태에서 코발트의 원자 오비탈, 3d 오비탈 전자 6개이죠. 그때 플로로 이온이라고 하는 할로겐 원소 음이온 약한 장 리간드 결합, 시아나 이온이라고 하는 이 센 장 리간드 또는 다른 말로 강한 장 리간드가 결합을 하는데, 약한 장 리간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들이 이제 접근을 할 때는 중심 금속 이온인 코발트 3가 이온과 약하게 결합하는데 전자가 있으면 반발력 때문에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중심 금속 이온은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없는 이 오비탈만 가지고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요. 자, S 오비탈부터 사용하죠. 에너지가 낮으니까 S, P3, 그 다음에 D2. 그래서 이렇게 해서 sp3 D2 혼성 오비탈 6개를 만들고, 이것들이 팔면체 구조거든요. 이것들의 플로라 이온이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채우면서 배위 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심 금속 원소가 이렇게 센장 리간드하고 결합할 때 센장 리간드 시아나 이온이죠. 시아나 이온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와서 결합을 하는데, 이것들이 와서 결합할 때는 중심 금속 이온은 핵적으로 강하게 인력이 작용하면서 배위 결합 능력이 강하면서 들어오는데, 딱 들어오는데 전자 쌍이 있는 거는 자기들이 침투를 못 하는데 홀 전자가 있으면 어때요? 너희들은 왜 독방 쓰고 있어? 합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 이쪽으로 합치고요. 이 전자 이쪽으로 합치면은 빈 혼성 오비탈을 만들 때 D 오비탈 몇 개 갖다 줄 수 있어요? 2개를 갖다 줄 수 있죠. 그래서 D2, S, P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D2sp3 혼성 오비탈이고 거기에 이 시아나이온 6개가 팔면체 구조로 결합을 해서 이렇게 이 오비탈 겹침이 이루어진 것이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사주기 전이금속 원소가 리간드 6개가 결합할 때 약한 장 리간드가 결합할 때는 4s 오비탈, 4p 오비탈 3개, 4d 오비탈 2개를 가지고 혼성 오비탈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 sp3 T2 혼성 오비탈로 결합한다. 그리고 센장 리간드와 결합할 때는 무슨 d 오비탈이에요? 4d가 아니죠. 3d 오비탈, 4s 오비탈, 4p 오비탈을 가지고 혼성 오비탈을 만들기 때문에 T2 sp3 혼성 오비탈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결합한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코발트 3가 이온 똑같은데 그때 sp3 T2 혼성 오비탈을 만드니까 에너지 준위가 평균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T2 sp3 혼성 오비탈을 만드니까 4D가 아니라 3D를 썼죠. 평균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더 낮죠. 에너지 준위가 더 낮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빈 오비탈이 있고 그쪽에 리간드가 들어오면서 중심 금속 이온은 핵 쪽에 더 강하게 들어와서 결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나타나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코발트 3가 이온이 3D 오비탈에 원래 전자 6개가 결합해 있어요. 약한 장 리간드와 결합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홀 전자가 몇 개나 있어요? 4개가 있죠. 홀 전자가 1개만 있어도 이 상자성이 나타나는데 4개나 있기 때문에 상자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죠. 코발트 3가 이온이 시아나 이온이라고 하는 센장 리간드와 결합하니까 홀 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홀 전자가 없기 때문에 무슨 자기성이 성질이 나타납니까? 반자기성, 반자성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98쪽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착물의 결정장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착물의 결정장 이론입니다. 착물에서 중심 금속 이온이 리간드와 배위 결합한다라고 보는 것은 원자과 결합 이론입니다. 착물에서 중심 금속 이온이 리간드와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면서 마치 이온 결합과도 같은 결합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결정장 이론입니다. 결정장 이론과 원자과 결합 이론, 배위 결합 형태로 설명하는 원자과 결합 이론은 완전히 별개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섞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배위 결합으로 보는 원자과 결합 이론에서는 중심 금속 이온이 뭘 갖고요? 빈 혼성 오비탈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과 리간드의 전자 2개가 모두 존재하는 오비탈이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장 이론에서는 중심 금속 이온의 빈 오비탈 이런 거 아니에요. 중심 금속 이온의 이 d 오비탈과 그리고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오비탈이 겹친다라고 보지 않고 중심 금속 이온의 핵과 리간드 간에 그냥 정전기적인 인력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재 이 98쪽 결정장 이론에서는 반드시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으로 봐야 되지 밑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주고 있죠. 공유결합, 공유전자쌍, 그리고 혼성 오비탈, 오비탈 겹침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결정장 이론에서는 착물 형성의 원동력을 뭘로 보고 있느냐? 철 3가 이온에 시아나 이온 6개가 결합하는 것으로 봅시다. 철 3가 이온과 시아나 이온이 서로 결합을 하고 있지 않고 따로따로 수용해 중에 용해가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철 3가 이온에 시아나 이온이 딱 결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착 이온을 형성했죠. 착 이온을 형성했을 때가 이렇게 착 이온을 형성하지 않고 따로 이온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포텐셜이 낮더라. 이 포텐셜이 낮다고 할 때 가장 정확한 표현 방법은 깁스 자유에너지 값이 더 낮아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깁스 자유에너지 값이라고 하는 것과 서로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G,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 다음 단원, 연력학 단원에서 배우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우리가 또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더 착이온을 형성하기 전보다 안정해졌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결합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결합이 형성될 때 중심 금속 이온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냐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철 3가 이온이 시아나 이온과 결합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철이라고 하는 원소 26번의 원소입니다.
원자 상태에서는 18번째 전자까지는 아르곤 18조 원소와 전자 배치가 같고 4s 오비탈의 전자 2개, 3d 오비탈의 전자 6개죠. 철이 플러스 3가가 되면 4s 오비탈 전자 2개, 3d 오비탈에서도 전자가 1개가 떨어나가서 3d 오비탈의 전자가 5개가 남아있어요. 이 3d 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5개 남아있는 이 프리한 이온 상태였는데 그때 리간드가 접근하잖아요. 리간드가 접근하면은 분명히 전반적으로는 이 양이온하고 인력에 의해서 안정해지는 것이 맞아요. 전반적으로는 안정해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리간드가 접근할 때 이 철 3가 이온의 d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제일 바깥쪽에 있는데 이 전자하고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하고 뭐가 생겨요? 반발력이 생기죠. 그러므로 중심 금속 이온의 3d 오비탈의 측면에서는요. 접근하는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쌍하고의 반발력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불안정화가 돼요. 불안정화가 됐다는 것은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졌다는 거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 이론의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d 오비탈은 3dxy, 3dyz, 3dzx, 3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3dz제곱 오비탈이 있는데 이 다 공간적인 배양이 있잖아요. 리간드가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d 오비탈에 있는 전자 중에 반발력이 다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르냐? 6개의 리간드가 접근한다고 생각하면은 중심금속 이온의 이쪽이 X축 방향,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 X축 방향이에요. 이쪽이 Y축 방향, 마이너스 Y축 방향. 이쪽 위쪽이 G축 방향, 이쪽이 마이너스 G축 방향인데 리간드가 X축에 플러스 마이너스, Y축에 플러스 마이너스, G축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리간드가 접근을 해요. 리간드가 이렇게 딱 접근할 때 d 오비탈 중에서 누가 바로 마주 볼까요? 예, 이 X축과 Y축 위에서 주로 발견되는 오비탈인 이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은 유난히 반발력이 크겠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또 리간드 중에서 중심금속의 d 오비탈 중에서 주로 g축을 따라 발견되는 이 오비탈 dz제곱 오비탈이죠. 이것도 접근하는 리간드 바로 마주보기 때문에 유난히 반발력이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팔면체 구조로 리간드가 중심금속 이온과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 d 오비탈에 누가 유난히 반발력이 크냐면은 리간드가 이 축 방향으로 접근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축 방향으로 주로 존재하는 이 오비탈 2개가 유난히 반발력이 커서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 3개의 오비탈은 적어도 축 방향을 따라 있는 건 아니고 축 사이에서 존재하죠. dxy라는 것은 x축, y축 사이에서 주로 발견돼요. dyz라는 것은 y축과 g축 사이에서 발견되죠. dzx라는 것은 g축과 x축 사이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축 사이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dxy 오비탈을 먼저 볼까요? dxy 오비탈은 이 x축, y축 사이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축을 따라 돌아오는 이 리간드하고 바로 마주봐야 좀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 있죠. 그래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축을 따라 존재하는 오비탈인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보다는 반발력이 작을 거다. 반발력이 작다는 것은 그나마 에너지 준위가 더 낮다는 거죠. 그렇게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면체 작물에서는 리간드가 접근하는 배향에 따라서 반발력의 차이가 달라져서 에너지 준위가 두 가지로 나뉘어졌죠. 이거를 그룹 C에 대해서는 EG 레벨이다, T2G 레벨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이는데 여러분들은 EG, T2G라는 걸 몰라도 되고 단지 d 오비탈 중에서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과 dz제곱은 EG 에너지 준이다. 그 다음에 dxy, dyz, dzx 오비탈은 T2G 에너지 준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뉘어졌어요. 에너지 차이가 생긴 거죠. 에너지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델타라고 표현합니다. 거기다가 팔면체 구조로 이렇게 정정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면서 에너지 차이가 생겼어요. 팔면체가 영어로 옥타헤드랄이죠. 아래참자로 O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걸 우리는 결정장 분리가 일어났다 또는 한글로 하면 결정장 갈라짐이 일어났다. 영어로 하면 크리스탈 필드 스프리팅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요 에너지만큼의 이제 차이가 생겼어요. 그리고서 철 3가 이온은 기본적으로 d 오비탈의 전자가 지금 5개가 있었거든요. 요 5개 전자가 어떻게 될까?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부터 하나,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에너지 준위 차이가 너무 크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져서 홀 전자한 개죠. 또는 어떤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밑에 레벨에 하나 채우고 이렇게 쌍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반발력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에너지준이 결정장 갈라짐 차이가 클 경우에는 밑으로 가서 전자가 다 채워지지만 이 결정장 갈라짐 자체가 작을 때는요, 밑에 같이 쌍으로 채워주면 반발력 하니까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먼저 홀 전자 형태로 채우죠. 쿤트 규칙을 만족하면서. 이렇게 되면 홀 전자수가 몇 개? 5개. 그래서 이때 결정장 갈라짐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홀 전자 개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 결정장 갈라짐이 크냐면요, 더 센 장 리간드가 결합하면은 결정장 갈라짐이 커서 밑에부터 다 채우고 가기 때문에 홀 전자수가 상대로 좋고, 약한 장 리간드가 결합을 할 때는 이 결정장 갈라짐 자체가 작거든요. 그래서 홀 전자 상태로 먼저 다 채우기 때문에 결국 홀 전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센 장 리간드냐 약한 장 리간드냐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더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교재 98쪽에 보니까 아래쪽에 리간드장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죠. 우리가 보통 대학교에서 배울 때 춤다리 지은 일반화학 교재, 그리고 맥머리가 지은 일반학 교재, 그리고 이 춤단이나 맥머리가 지은 일반학 교재와 비슷한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일반학 교재가 있는데, 옥소비가 지은 일반학 교재가 있어요. 옥소비가 지은 일반학 교재는 물리화학의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일반학 교재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이 옥소비를 제외한 춤단이나 맥머리나 여러 이렇게 일반학 교재들에서 공통적으로 보면은요, 리간드장 이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를 않아요. 거기에서는 그냥 이 리간드장 이론이라고 원래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그냥 결정장 이론이라고 하는 표현만 사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적어도 이 옥스토비라고 하는 교과서에서 일반학 기본서에서 설명하는 리간드장 이론이 뭐냐? 리간드장 이론은 결정장 이론에다가 우리가 바로 앞 단원에서 배웠던 푼자 궤도함수 이론을 접목한 이론, 그것이 바로 리간드장 이론인데, 결정장 이론과 그냥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